박사,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실버애쉬 가문의 대외적인 탐구는 내 손주, 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쉐라그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는 할아버지께서 모험가와 모험을 떠났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가 모험가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깥을 돌아다니신 건 맞지만 값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오신 적은 전혀 없었다. 책과 당시의 최첨단 도구와 도면뿐이었지. 그 물건들은 내 아버지 올라포에게 영향을 끼쳤다. 결국 아버지는 쉐라그 전체에서 최초로 타지에 유학을 떠난 분이 되었지. 아버지는 빅토리아에서 유학하던 중 내 어머니 엘리자베스를 만나셨고 그때 여러 귀족들도 알게 됐다. 이 월든 자작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때 사귀신 친구 중 한 명이다. 나는 유학 중에 이 도시를 거쳐가게 되던 중 월든 자작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때 월든 자작의 자녀였던 오빠 컬과 여동생 케이트를 알게 됐지. 칼은 나와 나이가 같았는데 큰 포부를 지녔었다. 당시에 나를 라이벌로 여겨 늘 나와 맞섰지만 사람은 괜찮았지. 다만 안타깝게도 내가 이곳을 떠난 후 칼이 감염자에게 습격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칼이 죽은 후 월든 자작은 감염자를 더 증오하게 됐고 감염자에게 불리한 규칙을 몇 개나 제정했지. 사실 그건 모두 각 도시를 관리하는 귀족이 정하는 것이다. 칼한 무역회사의 지사들은 현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염자 전략을 세우기도 하지. 어쨌든 이번에 납치된 대상은 케이트고 케이트를 납치한 건 또 감염자다. 이것 또한 자작이 감염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의뢰하는 걸 동의한 이유 중 하나기도 하지. 월든 자작은 자기가 옛날에 한 행위가 역효과를 낼까봐 아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거지. 그랬던 거였군. 이렇게 된 일이었던 건가. 박사, 무리한 부탁이 있다만. 너희들의 대장과 얘기하러 온 거니 긴장할 것 없다. 칼, 우리를 들여보내주겠나? 무기도 안 가져왔고 호의도 데려오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
저번 무도에서 만난 지 벌써 8년이나 지났군. 그때의 너는 월든 자작의 장자로서 패기가 넘쳤었지. 감염자 폭동 때문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말 못할 속사정이 따로 있나 보군. 그저 조금 궁금했을 뿐이다. 케이트, 이번 납치는 너와 칼이 같이 계획했을 테지. 아닌가? 그리고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런 제안을 한 건 칼이 아니라 너일 거다. 그래서 네 오빠 보고 너를 납치하고 아버지를 협박하라 한 거군. 월든 자석이 널 그렇게 아끼는데 상심이 크실 거다. 둘 다 긴장할 거 없다. 네 아버지에게서 의뢰를 받은 건 맞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와 있는 것이니 이쪽은 내 친구다. 박사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다. 좋을 대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건 이어서 할 대화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겠지. 우선 여기서 일어날 모든 일은 월든 자작이 절대 알지 못할 거라고 보증하겠다. 그 일은 좀 기억나는군. 다만 그때 난 이미 다음 도시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서로 사랑한 것이군. 그랬던 거군. 너의 사망 소식과 월든 자석이 갑자기 감염자를 증오하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보아하니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보군. 가도록 하지, 박사. 박사, 물어볼 게 있다. 칼과 마주했을 때 내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나? 그러면
내 평소 모습이 칼에겐 소용없었다는 거군. 저건 칼인가? 혼자서 도시 쪽으로 가려는 건가? 조금은. 아니, 인정하지. 상당히 의외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군. 칼이 왜 나에게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건지. 케이트, 언제까지 따라올 생각이지? 이런 일에 대해 알고 있었나? 칼은 내가 돕겠다는 걸 거절했다. 최선을 다하지. 내가 널 따라온 거다, 칼. 칼. 박사, 그쪽은 칼의 여행지로 가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 너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의뢰는 내가 중개자로서 로도스 아일랜드에 넘긴 후 내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군. 네가 쉐라그의 일에 손을 댔을 때에도 지금처럼 난처하진 않았었지. 그건 인정하겠다. 넌 내가 1년도 더 전부터 계속 피해오던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고 일깨워주는군. 박사, 다시 한번 묻지. 이 문제는 너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가? 그럼 나도 내 대답을 해줘야겠군. 나에게도 내 방법이 있듯이 말이군.
설마 정말로 월든 자작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허업을 판에 나와 너와 거래를 할 줄 알았던 건가? 자작은 내가 대리인으로서 너와 거래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자작의 딸을 납치한 네가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자작의 결정을 평가하겠다는 거지? 문제없다. 거래는 끝난 것 같군. 난 네가 사람들을 미리 멀리 도망 보낼 줄 알았다. 전해준다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아서 이곳을 벗어날 생각은 없었다는 건가? 얘가 내 도움을 거절했으니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작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점은 안심해도 된다. 자작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공포에 질린 모습이 참으로 재밌더군. 확실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엔 깨어났군. 칼, 나한테 너를 도울 수 없다 말했지만 사실 너는 내가 감염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거겠지. 인정하겠다. 확실히 난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자작에게 돌아갔을 때 박사가 나한테 질문했지. 내가 너의 목숨과 무엇을 맞바꿀 것인지. 오래 생각했었다. 복수, 희망, 미래 같은 대답을 내놓긴 싫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지금의 결론을 얻어냈다. 네 모든 친구의 목숨과 네 목숨을 바꾸는 거지. 너를 포함한 너희 모두는 지금부터 이 도시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네 친구들은 근처 도시에 있는 내 지사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지. 너도 마찬가지다. 물론 네게 다른 생각이 있다면 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마. 감염자들을 잡은 건 내 사람들이다. 부정하진 않겠다. 자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여동생과는 유감스럽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너에게 시간은 충분하다. 박사. 완벽하다고 할 만했다. 이 의뢰는 원래 너에게 사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너에게 더 큰 빚을 지게 될 줄은 몰랐군. 그리고 너와 월든 자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지도 못했고 전례 없는 망신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박사, 조금만 시간을 다오. 네가 만족할 만한 보답을 해줄 테니.
성을 코드네임으로 쓰니 기억하기 쉽지 않나? 칼은 내 계획을 받아들였다. 칼과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 너희들이 지급한 이 모니터링 팔찌 말이다만 써보니까 확실히 전에 쓰던 것보다 더 나아졌군. 대량 구매를 생각해봐도 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이 생겼다.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떤가? 켈시가 작성한 불평등 조약에 사인한 거 말인가? 그건 로드 사일랜드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일 뿐이다. 똑똑한 사람이니 무엇 때문인지는 무조건 알아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박사. 너와 나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는 걸 난 믿는다. 하지만 박사,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것엔 언제나 편차가 있고 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믿지 않지. 누군가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예를 들면? 애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다. 나와 애녀는 확실히 어떤 의미로는 서로 이해하고 있긴 하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박사, 애녀는 아주 좋은 적수다. 난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겠군. 엔시아가 성장한 것은 알고 있다. 많은 사물에 대해 날카로운 견해를 지녔지. 나는 엔시아가 원하는 걸 모두 줄 거고 의견도 존중해 줄 셈이다. 하지만 난 엔시아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말해줄 수 없는 게 더 많지. 노시스는 능력과 성격 덕에 너희들의 연구실에서 꽤 명성이 있는 것 같더군. 노시스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같이 지낸 결과일 뿐이다. 노시스는 함께 감정을 나누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야. 그건 노시스가 더 잘 알고 있지. 나와 데겐블레어는 깊은 관계지. 데겐블레어도 확실히 많은 걸 통찰해낼 수 있다. 다만 데겐블레어는 신경 쓰지 않는다. 데겐블레어는 가능한 많은 일밖에 몸을 들여 하고 있지. 데겐블레어는 나를 사서 고생이 나는 사람으로 여길 뿐이다. 나도 부정하진 않고 말이야. 야카와 바이스, 난 그 둘을 믿고 많은 일을 맡기지. 상호관계가 나와 그 둘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부탁을 주고받는 관계지 공유하는 관계가 되긴 힘들지. 너도 보다시피 말이다. 난 네가 언급한 모든 사람과 내 일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모든 걸 공유할 수 없듯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지.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마치 그 해 누구도 나에게 가주가 되길 원하는지 묻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지. 난 이미 만난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를 따져보고 그들을 내가 나아갈 길에 위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구분해낸 영역 안에서는 그들을 진지하게 대한다. 하지만 누구도 모든 걸 감당해낼 수는 없지. 내 부모님이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신 해에 애냐와 엔시아는 아직 어렸다. 가주의 무거운 책임을 자연스럽게 내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됐고 여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난 이를 악물고 실버의 시 가문을 지탱했지. 몇 년 동안 가주로 지낸 후 쉐라그에서 가주가 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난 쉐라그를 떠나 빅토리아에 가서 공부하는 걸 선택했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유학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꽤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쉐라그에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알지 못했을 거고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몰랐겠지. 몇 년 후 난 스스로 유학을 끝냈다. 축적해둔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쉐락으로 돌아와 카란 무역회사를 세웠지. 이 과정은 원래대로라면 더 길었어야 했다. 유학 시절 대부분 공부와 목적을 가진 설교 활동으로 차 있었지만 결코 편안하게 보낼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 다만 안타까운 건 내 마음에는 늘 울려 퍼지는 경중이 내게 미리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 뒤로는 카란 무역회사의 발전사로 이어지지. 카란 무역회사의 현재의 성과는 나 한 사람의 공은 아니지만 난 회사와 이 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박사,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놀리는 데 있어서도 통하는 게 있나 보군. 내가 피로를 느낀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느긋함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는다. 그저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해서 여기에 온 거라면 나에겐 박사와 친구가 될 자격이 없었겠지. 나는 원래 우리의 사업은 무역에만 접점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이 사업은 모든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주려 했지. 네가 날 설득했다. 쉐라그는 재앙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쉐라그 사람들은 감염자에 대해 편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 하지만 감염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것을 겪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겪을지에 대해 내가 충분히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빅토리아의 법률에 따라 회사 규정을 선포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건 관리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교에 지나지 않았지. 너와 친구가 되려는데 이거로는 부족하지 않나. 난 감염자와 로더스 아일랜드의 사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네 덕분에 깨달았다. 이것이 카란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너를 알게 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로더스 아일랜드, 너와 함께 행동하는 거라는 게 명백해졌다. 그래서 난 실버의 시가 됐다. 아니면 더 단순한 이유가 있지. 친구끼리는 가끔 만나줘야 하는 거잖나. 난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불해서 빚지지 않는 것 말이지. 그런데 우정, 가족의, 사랑에서의 지불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지. 그러니 나는 상대를 조심해서 골라야만 한다. 박사, 이 자리에 제3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쉽게 눈치챘을 거다. 내가 오늘 온 목적은 원래 우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지. 좋아 박사. 너한텐 나에게 함내의 설비를 견학시켜줘야 하는 임무가 남아있겠지. 이제 걸으면서 얘기하지. 그리고 박사, 이번에 내 방법이 약간 갑작스러워서 너를 곤란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래도 다음에 날 만나면 분명히 기뻐할 거다. 어쨌든 나는 너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 그렇지 않나?